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 시군의 역점 사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포항시입니다. 지난해 포항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 등을 통해 철강을 뒷받침할 신산업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포항은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 도시의 모습을 바꿔놓을까요? 올해 포항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은 철강 도시다. 이 말은 이제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2020년까지는 수출 대부분을 철강에만 의존했지만 지난해는 2차 전지 비중이 27%까지 상승했고 2050년에는 철강과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과 2차 전지라는 투톱에다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을 더해 산업 지형을 다각화하겠다는 것이 올해 시정 운영의 큰 목표입니다. 수소, 바이오, AI, 빅데이터 산업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결과적으로는 갈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주춧돌을 쌓고 어떤 거는 직접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산업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업단지 1,000만 평을 추가로 조성하고 흥해 융합기술 산업지구 2단계 확장을 추진해 바이오 기업들을 이곳에 모을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착공하고 미래에는 동부 초등학교 부지까지 확장해 부산 백스코 수준으로 덩치를 키울 생각입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컨벤션 센터 구축을 통해 포항을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영일만대교 설계비 1,35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포항시는 올해 턴키 발주,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포항공대 의대 설립을 올해 최고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의대 정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포스텍 의과대학을 만들면 서울대 의과대학에 버금가는 실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포항에 치료하러 오러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것들을 치료하러 오는 그런 병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포항시는 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다는 의미의 약진 대망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올해 포항이 품고 있는 희망 가운데 가장 핵심은 포항공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만약 유치가 성사된다면 포항의 도시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새해를 맞아 포항과 경주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2024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는지 임재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료가 7년 만에 소폭 인상됩니다. 하수도 톤당 생산 원가는 1,917원인 반면 요금은 335원으로 1,0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월 사용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인데 가정용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5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포항에 2개 초등학교가 올해 개교합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는 흥해읍 초곡지구에는 초서초등학교, 오천읍 용산지구에는 포항 용산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는데 수용 인원은 각각 24학급 624명입니다. 포항 지역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노후가로 등 7천여 개를 고효율 LED로 교체합니다.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각종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기숙사 임차비 지원, 여성기업 활성화 등에 54억 원을 지원합니다. 두려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명계 3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 건설 등 기업 투자 활성화에 118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청년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71가구를 임대 또는 매입해 19살 이상, 39살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합니다. 매달 5만 원의 사용료와 전기 가스요금을 부담하고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와 울진 등 지난해 3월 신규 지정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이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산단 전담 지원반을 통해 환경 영향 평가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 포스텍 경상북도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포스코가 벤처 플랫폼을 통해 발굴 육성한 벤처기업 25곳과 경북 벤처기업 8곳 등 33개 스타트업이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체인지업 그라운드 입주기업인 미드바르가 CES 2024 최고 혁신상을, 포스텍 동문기업인 네이처 글루텍 등 9곳이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당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총선을 약 100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대구 경북 방문이어서 한 위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는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애워싸고 연호하면서 행사장 정리에 한참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라며 특유의 감정을 건드리는 메시지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겨냥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충고에도 자신은 대구 경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 시민들을 만나고 나서 정치 입문에 큰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대구 경북의 여러분들과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해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야당을 향한 비판 공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 폭주와 특검의 방칸을 두른다 해도 아무리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을 일삼는다 해도 결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와 진실의 힘을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소통과 타협은 내팽개치고 일방 독주하는 정치 세력은 적폐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5곳이 선정돼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활성화 대상 전통시장은 황남 상가시장과 중앙시장, 간포시장과 성동시장, 불국사시장 등입니다. 경주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기반 조성과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온라인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펴니다. 새해부터 봉화군이 농어촌 버스를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송에 이어 경북에서는 2번째, 전국에서는 3번째인데요. 단 한 명의 인구도 소중한 소멸 지역에서는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무료 시내버스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봉화 읍내에서 춘향면을 들러 강원도 경계인 서벽까지 가는 52번 농어촌 버스가 만석입니다. 5일장을 보러 나온 군민 말고도 마실 나오듯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봉화군 지역을 다니는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라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아니면 뭐 안 되니까 버스 아니면 안 되니까 뭐 이용이야 뭐 계속 하죠. 뭐 계속 자주 하고 말고지. 너무 좋아요. 요금함이 없는 버스가 좋으면서도 마음 한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더 타야 뭐 등등한데 공짜로 가니까 허서한 게. 이번 무료버스 대상에 영주로 오가는 영주여객과 영양을 오가는 영양 동행버스처럼 이웃지자체 경유 노선은 제외됐습니다. 관광객도 버스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백두대간 수목원 같은 봉화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마을버스로 올 수 있습니다. 봉화군은 요금 무료화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버스회사의 운송 수입급 평균액 4억 3천만 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합니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다양한 교통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군민들의 이동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고 교통 취약 지역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만 9천여 명 인구의 봉화군에 등록된 민간인 소유의 차량은 18,000여 대. 이웃지자체에 비해 자차 보유율이 낮아 버스 무료 운영만으로도 국민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청송군에서 버스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화군에서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가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오늘 포스코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천 소장은 포스코는 지난 50여 년간 특유의 강인한 의지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며 뚝심과 집념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 안전, 원가 절감, 기술 개발, 유연한 조직 문화 등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2022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원전 1호기의 터빈이 정지돼 한수원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42분쯤 신한울 1호기의 터빈이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현재 원자로 출력이 4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포항 울릉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협조를 받아 설 명절 귀성객들에게 여객선 운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은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울릉군의 6촌인의 친척을 둔 출향인은 오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기본 운임의 50%를,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우펄호는 기본 운임의 30%를 할인합니다. 포항 송도동에 들어선 포항시 가족행복센터가 어린이 문화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센터는 복합체험 공간과 도서관, 가족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다놀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놀이교육이 가능해 모임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시 가족행복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포항가족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